뭐 거기엔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데카피하는 거랑 보시면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 리스트 초본에는 일단 사냥꾼이 없어요. 사냥꾼이 없어서 그렇고, 있었다고 해도 고블린과 노움 나오기 전이어서 수리검포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 그래서 이제 탁베이더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 카드가 이제 일반 등급 최상, 그러니까 특급에 가 있죠. 서리바람 서린보다 유일하게 먼저 집을 만한 가치가 있는 카드다 라고 갖다 놨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좋은 것인가? 이 코스트에 2D를 줄 수 있다는 건 일단 기본적인 이 코스트 공채가 3-2나 2-3이기 때문에 3-2를 상대할 경우를 치면은 하나를 잡죠. 하나를 잡는데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카드 2장 값입니다. 이 안에. 거기에 무작위로 아군하수인 하나한테 공격 플러스 1. 요 무작위란 것도 초반에 쓴다면은 아무한테도 못 걸거나 한 명한테 걸어요. 2명 중에 한 명한테 거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코스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못 걸어도 없고요. 못 걸어도 내가 랩터를 요걸로 2개 잡았으면 이득이에요. 생명점 6점 까고 상대 카드 2장 끊고, 나는 상대는 4코스트 썼는데 나는 2코스트로 상대 카드 2장을 끄는 거예요. 이게 낀 턴에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무기 카드는 횟수가 한 발이라도 나면은 0코스트를 사용하면서 필드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게임에서 0코스트에 필드 영향을 주는 카드는 사실상 요거 한 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것도 카드 한 장이기 때문에 1대1 교환을 하죠. 코스트 이득은 보지만은 카드상의 교환은 어떻게 해도 1대1 교환입니다. 직대도 안되고. 근데 요거는 2D를 그러니까 2번 넣을 수 있고, 영웅의 체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거 랩터 못 잡으면은 랩터가 한 턴에 3점씩 때리는 거고, 그냥 영웅 체력 6을 까도 화염인프 생각하시면 돼요. 화염인프가 영웅한테 3점 맞는 거 아까워서 1턴에 안 내진 않죠. 무기로 상대의 하수인을 잡는다는 거는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그거랑 똑같은 이론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카드상의 이득을 본다면 영웅의 체력도 오히려 더 회복을 한 거지, 영웅의 체력이 깎인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필드를 내가 유리하게 끌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영웅 체력이 더 보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턴의 수리검포를 그냥 낀 거 자체로 사냥꾼이 이기는 판들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4턴의 서리바람 서린 냈더니만 그냥 그것 차이로 이겼다 하는 판이 있지만은, 확률적으로 2턴의 수리검포 끼는 게 훨씬 무섭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깰 수 있는 수단은, 서리바람 서린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도 많죠. 아무튼 공격력 5를 확보해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피해 5점을 화염구 그냥 던지면 되는 거고. 근데 하스스톤이 상당히 이상한 게임인 이유는, 어떤 특정 카드를 대처할 만한 수단은 오락내에서 진짜 몇 개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조금 특이하게 만든 건데, 무기를 깰 수 있는 수단은 아직까지 2장밖에 없고, 투기장 기준은 1장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이제 꽁꽁 로봇과 물의 정령은 약간 예고, 근데 그것도 특정 직업이죠. 대부분의 직업,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수리검포를 꼈을 때 요거를 2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해리슨 존스는 어차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가능성이고, 만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내가 무기 꼈을 때 해리슨 존스가 무기 뽀각할 확률은, 그리고 걔는 5코스트부터 나가죠. 아무리 빨라도. 해적도 있네요. 늪수의 괴물은 일반 등급이니까 그나마 쓰는데, 문제는 얘도 2턴에 할 거 없으면은 그냥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파괴공작이요. 네, 영웅 등급이죠. 2턴에 그냥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무기 타이밍이랑 달라질 수가 있고, 상대 핸드에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예전만큼 늑색 괴물을 덱에 넣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무기 카드들은 적어도 보통 2발이니까 내가 카드 한 장으로 상대 카드를 2장 끊을 수 있다. 그리고 낀 턴을 제외한 턴은 이제 0코스트로, 지능검 특히 0코스트로 4D를 주죠. 첫 탄은 4코스트 써야 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수리검포가 결국 되게 한두 장 있냐 없냐로 사냥꾼의 실질적인 승수가, 사냥꾼의 되게 승수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닥베이더 리스트에서 이제 그 어떤 카드가 더 좋은 카드인가, 더 상단에 위치한 카드가 더 좋은 카드죠. 그 맞는 코스트에 딱 나갔을 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기준은 아니에요. 그거에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은,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서리바람 서리는 픽하는데 어떨 때는 뭐 검은무새 드워프를 픽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기준을 둔 거는 두 번째 픽으로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카드를 고를 것인가, 덱을 구성 중에. 그렇게 한 이유는 일반 등급은 첫 번째 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픽으로 하면은 딱히 다른 콤보를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더 좋은 카드를 짓게 됩니다.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확률적으로. 덱 구성 중 두 번째 픽으로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집을 만한 카드가 더 상단에 위치하고요. 실제로 투기장 덱을 구성하면은 뭐 세 번째 픽, 네 번째 픽, 뭐 30번째 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카드들이 이렇게 비교되는데, 그러니까 탑베이더 리스트에서 무조건 위에 있다고 더 집으라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코스트에 맞춰서 물론, 그러니까 수리검포가 제일 베스트인 타이밍은 2턴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카드들이 있어요. 가령 요 카드. 그러니까 마법사의 불기둥 같은 경우에도 보통 7턴에 쓰는 게 베스트인데, 화영구 같은 경우에는 4턴에 쓰는 게 꼭 베스트는 아니죠. 근데 화영구는 서리바람 서린보다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4턴 기준에서 내 핸드에 서리바람 서린과 화영구 둘 중에서 하나가 뭔가 뭐가 있는 게 낫냐, 보통 서린이 있는 게 낫습니다. 4턴 기준은. 화영구는 4턴에 써도 그냥 1대1 교환 한번 하는 거죠. 상대 서린을 잡겠죠 아마. 근데 서린은 4턴에 쓰면은 상대가 제거하기도 까다롭고, 매턴마다 이제 0코스트 지불로 4딜이 가능해요. 아까 무기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살아있기만 하면은 매턴마다 자신의 공격력을 공짜로 그냥 주는 겁니다. 랩턴은 얼음화살을, 이런 것들은 매턴마다 얼음화살을 그냥 공짜로 써요. 얼음화살은 카드 한 장 값에 2코스트를 써야 되는데, 얘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매턴마다 얼음화살. 그래서 4턴 기준이면은 서린이 화영구보다 좋은데, 전체적인 게임의 카드 효율, 카드 교환 효율을 생각해서 화영구를 서리바람 서린보다 높게 치는 겁니다. 흑마로 5승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기 카드들은 대체적으로 사기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그물거미가 또 일반 등급이잖아요. 투기장에서는 요 등급이 뭐냐가 상당히 중시가 돼요. 픽을 할 때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그물거미는 중매로 하나를 돌려봤기 때문에 다다익선, 그냥 몇 장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이것만 짓고 좁은 카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거를 일단 덱에 몇 장을 넣어도 내가 손해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코스트 하수를 보통 쉬어가는데, 사냥꾼은 그물거미를 거의 나올 때마다 픽하기 때문에, 그때 수리검포를 또 픽을 하면은 요 플러스 1도 2턴에 정말 끔찍하게 됩니다. 그물거미 2점에 수리검포 2점, 그리고 2번 쓸 수 있죠. 더군다나 수리검포가 후반 드로가 됐을 경우에는 이걸로 죽일만한 하수가 거의 없어요. 죽일만한 하수가 거의 없는데, 직공을 2번 해도 4딜을 내죠. 직공을 2번 해도 4딜을 낸다는 거는 2턴 동안 쳐서 저에게 연계의 효과를 낸 거예요. 요것도 4딜이죠. 4딜 큽니다. 거기다가 사냥꾼은 매 턴마다 2딜 들어가요. 영능으로. 그러니까 좋은 카드 기준이 자기 코스트에 나왔을 때 일단 얼만큼 좋은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코스트를 놓쳤을 때 얼만큼 좋은가가, 그게 커요. 무슨 얘기냐면은 간식용 좀비 아까 나왔죠. 이 카드가 1턴에 나왔을 때는 오락내 모든 카드 중 제일 좋습니다. 1턴에 내 핸드에 들어왔을 때 오락내 모든 카드 중 제일 좋아요. 주문까지 다 쳐서요. 근데 2턴부터는 이것보다는 그냥 악어가 나요. 이 코스트에 저거 나가는 거랑 악어 나가는 거랑 악어가 더 좋습니다. 놀랍게도. 딱 그 1턴 차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간식용 좀비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 탑베이더 리스트 보시면 꽤 높게 위치해 있는데 서린 같은 것보다 아래에 있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를 딱 보면은 코스트 있고 생물인지 주문인지 뭐 공채 있고 텍스트 있죠. 이걸 다 보고
이 카드가 자기 코스트에 나갔을 때 얼마만큼의 카드 교환 효율이 있고 필드 영향력이 있고, 반면 자기 코스트를 놓쳤을 때 얼만큼 중요한 카드인가,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투기장 최고 일반으로 치는 게 이 카드인 게, 4턴에 나갔을 때 정말 끔찍하고, 이 타이밍에 못 나갔어도 투기장의 특성상 10턴 이후에 한 장씩 서로 뽑을 때도 서린 하나 차이로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7턴부터는 서리바나 서린보다 별 볼 일 없는 카드, 심지어 요것만 해도 더 좋죠? 어차피 3코스트 남는다면은 요것만 해도 더 좋은데, 서리바나 서리는 4턴에 나갔을 때 정말 끔찍하고 7턴에 나가도 무리가 없다. 불기둥을 견디죠. 지는 건 견디고. 이거 2턴 살려놓으면 8딜이 들어가고 3턴 살려놓으면 12딜이 들어가요. 영웅 체력이 30인데. 부활이요? 화염인프, 일단 각 카드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탑베이더 리스트를 제가 만든 거고요.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무의정은 서린보다 좋은 게 맞습니다. 무의정은 트럼프 리스트나 탑베이더 리스트 확인하시면은 서린이랑 급이 달라요. 그게 한 칸 더 왼쪽에 가있죠. 특급으로 가있죠. 그러니까 제가 수리건포를 특급으로 분류한 거고, 서린이나 드워프와 급이 다른 카드다. 첫 핸드에 2코가 없고 3코가 한 장일 경우에 핸드를 교환해야 되는 거는 자기 덱의 유형에 따라 달라요. 자기 덱의 전체적인 마나 커브를 자신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코가 충분히 많다 하면은 3코도 갈아주는 거고, 가령 3코 한 장 덱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3코는 들고 가야겠죠. 자락서스가 등급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자락서스를 제가 어디다 갖다 놨죠? 최상급에 갖다 놨나요? 그러니까 서리바람 서린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서린과 자락서스는 어떤 카드가 더 좋은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딱 비슷한 수준의 카드다 라고 분류를 해놓은 거죠. 보통은 서린이 더 좋을 텐데 어차피 같이 픽하는 건 아니니까, 등급이 다르니까. 투기장 부활은 이거요? 예, 풋내기 기술자급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있구나 없으면 없구나 하고 많은 딱 그거죠. 근데 부활은 2턴에 보통 못쓰고 풋내기는 2턴에 보통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활과 풋내기에선 풋내기가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이제 희귀 등급이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카드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설이고 막 랭크 그런 거 가능하죠. 막 매턴마다 66이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좋다, 그냥 흑마는 자락서스가 나오냐면은 무조건 기분이 좋구나 하시는 분들 있고,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게 9코스트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이걸 하겠냐, 그냥 서린이나 드워프가 훨씬 좋지, 요거는 쓰레기다 9코스트이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그거 사이로 보셔야 되는게, 일단 9코스트라는 거는 실전 활용 용도가 적습니다. 적은데 만약에 활용됐다면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매턴마다 공격을 3으로 8번 때리죠. 3으로 8번 때리고 그거 다 정리하면은 내 영웅이 죽지만은 정리를 한두 번은 가능합니다. 그걸로. 그래서 상대 카드 한두 번 뺄 수 있고, 매턴마다 2코스트로 66을 그냥 무한으로 낼 수 있죠. 2코스트 66이라는 거는 서린보다 좋죠. 4코스트 455보다 좋은 거를 매턴마다 낼 수 있는 기회. 그럼 결국 자락서스가 나온 판의 승률은 엄청 높을 거예요. 단지 이 카드가 나오려면은 처음 핸드에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9코스트나 되기 때문에 심지어 10턴 이후에 영능 써서 8코스트로 못 내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카드에 엄청 좋은 카드인데 가치가 많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강함을 트럼프 리스트에서나 탁베이더 리스트에서 그 정도에 갖다 놓은 거죠. 만약 이상적인 하수인 비율을 픽했을 때 선턴이 처음에 3코스트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허수아비 골렘이나 붉은 십자 성전사 같은 애들은 들고 가고요. 저 같은 경우에요.
그냥 흉포한 늑대 인간이다. 그 정도 급이면은 그냥 이코를 차라리 찾으려고 갈아줍니다. 게임할까요? 제가 질문 다 답변 드렸나요? 에이턴 화염 인프가 1턴에 낼 수 있는 랩터기 때문에 간점이랑 똑같이 사기적으로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역시 간점이랑 마찬가지로 1턴 이후에 나왔을 경우에는 2턴만 해도 그냥 랩터랑 똑같은데 나한테 3점 입히죠. 간점 아까 제가 악어 말씀드렸죠. 그거랑 똑같아서 1턴에 나올 때 기준이면은 서린보다 좋지만은 1턴에 안 나오는 것까지 고려해서 탑베이더 리스트 정도에 갖다 놓은 겁니다. 심지어 10턴 이후에는 너무 안 좋죠. 3점이면은 드로우를 한 번 더 보고 1.5번에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영웅 죽어서 아예 못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운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요령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기장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요소, 게임이나 혹은 현실 생활에서도 한두 번의 결과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봐요. 한두 번의 결과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걸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은 그거는 무언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지속적이라는 게 몇 번이냐, 한두 번 아니면 세 번부터냐, 네 번부터냐, 그런 것도 이제 장르에 따라 다르죠. 그게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 다른데, 하스스톤 투기장의 경우도 한 세네 번 들어간 거의 결과는 워낙 운이 심한 게임이라서 투기장이 심한 게 아니라 하스스톤이 운이 심한 겁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투기장이 운빨 게임이어서가 아니라 하스스톤이 운이 심한 게임이에요. 그것도 또 상황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저번 방송 때는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나중에 커브 안 맞을 때 같이 낼 수 있는 것도 이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간점이 나중에 1턴에 못 나갔을 때 그 1코 남는 걸로 뭐 아르거스 2개 걸거나 그러면 좋죠. 근데 그 핸디캡도 우습게 볼 순 없어요. 특히 사냥꾼 같은 직업은 간점을 되게 2장 넣었다가 진짜 카드 손에 너무 봐서, 그니까 그 힐을 해주기 때문에 후반에 내지도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 1코스트 차이로 혜택을 보는 거는 1턴이면 족하다. 나머지 혜택은 페널티가 더 크다고 봐요. 화염 인프도 마찬가지고. 화염 인프도 영웅이 아프죠. 이거는 낼 수가 없다. 일단 7승은 특징이 3개 주나요? 3개 주나? 그 150골드 이상은 항상 받아요. 팩도 기본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기장을 150골드 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평균 7승 이상 이런 드립이 나오는 게, 7승 이상을 하면은 본전을 뽑는 겁니다. 네, 무한 투기장. 일단 하수를 항상 낼 수 있을 때 내야 된다는 게, 저는 지금 말렸죠. 저는 말렸고 법사가 여기서 3콜을 내냐 못 내냐예요. 못 내면은 제가 4콜을 먼저 내면서 이제 따라가거든요. 저 정도면 베스트네요. 되게 아픈데 이거는. 저는 안 좋게 시작한 만큼 불정을 이제 사기 카드를 활용해서 좀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 모양이면 6턴에 V정 각이 보통 한 명은, V정에 한 명은 무조건 끊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 정도면. 힐토 나왔으니까 약간 이득 봤죠? 이런 경우에도 힐토를 너무 의식하기보다는 어차피 뭐를 내도 하나를밖에 못 낸다면은 불행히도 그리고 오거 마우사보다 허섭이 골렘이 공채가 좋거든요. 필드 영향력이 더 좋습니다. 아 이거는 불정을 낼 수가 없다 이러면. 이걸 먼저 잡아보고 복제가 발동이 안됐으니까 V정은 안되고요. 그냥 최대한 덜 아플 것 같은 걸로 냈어요. 오거 마법사도 괜찮은데 쟤는 혹시 이제 주문이 있을까봐. 그리고 주문 파괴자도 괜찮은데 침묵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차피 다 사코스트라면은 좀 약한 거를 낸 거죠. 요 가운데 놓은 이유는 여기다가 주문 타겟이 안 되기 때문에 냉기 돌풍 각이 안 나와요. 그 요정용 같은 애들. 그래서 보통 가운데로 갑니다. 공일업만은 주지 마라. 다 박나요? 저걸 먼저. 화자까지 더해서 불정 잡나요? 그러면은 비밀이 걸리면은 저는 불정을 못 내고, 비밀이 안 걸리면은 불정으로 그냥 택배만 잡으면 되겠죠. 근데 좀 손해 같아서 교환을 안 하겠다. 비밀 안 걸렸고. 이러면 이제 진짜 짜증나죠, 법사는. 요거 하나가 자기 이점인데 하나 충원하면서 내버리고. 그럼 결국 여기다가 화염구를 빼도 법사는 4코스트밖에 안 남고 카드 교환해서 손해예요. 그리고 요거를 좀 어떻게 교환을 노리겠다고 하수를 내려놨다가 하나 끊고 1피라도 남았을 때 또 가져가서 3점을 또 재활용합니다. 비밀이 핸드에 있어서 미치광이 과학자 못 냈죠. 비밀은 별로 많이 집는 거를 제가 추천을 안 드려요. 저건 약간의 증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발은 어차피 나올 확률은 낮은데 지금 거울상이 발동 안 된 거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잖아요. 거기서 굳이, 그러니까 당해도 1대1이긴 하거든요. 불정은 이미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1대1인데 굳이 내가 안 입어도 될 피해를 입을 필요는 없으니까. 요거를 치면 얘가 분열이 되겠다. 주파를 활용해보죠. 주파를 어디다 넣어야 되나?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돼? 주파를 여기다가 넣고
네 마법은 소용없다. 증발은 어차피 빼볼 거니까 얘로 먼저 칩니다. 그러면은 코스타 조금 남으니까 가져가고 헤이터 보고 좀 잡아볼까? 제가 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는 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보통 냄새를 먼저 맡더라고요. 불기둥 맞아도 주술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불리를 어떻게 따지냐, 불기둥 맞으면은 망하거든요, 주술사. 근데 상대 핸드 수를 중시해야 돼요. 나는 불기둥을 맞아도 이만큼을 더 낼 수 있고 상대는 불기둥도 심지어 카드 한 장입니다. 핸드 플러스 마이너스, 필드 플러스 마이너스만 더 센 뺐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분석은 그냥 방송에서 때때로 하고 있고요. 오늘 나온 카드들도 그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문서로 제가 정리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그 블러드 리스트를 생각하실 만한 게, 저거는 좀 저런 식으로 됩니다. 계산 저거 잘 안 돼요. 저거 복잡해요. 저거 일단 2승 남았어요. 12승까지는. 안녕하세요. 투기장 초보분들이 또 많이 헷갈리시는 거,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 게임 처음 할 때는 이 카드가 투기장 기준으로 주술사의 필수 카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저 카드랑 이 카드를 비교해보면은 모든 면에서 이 카드가 앞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카드를 분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말씀을 주구장창 드린 부분 복습입니다. 카드의 코스트, 주문이냐 하수냐, 하수일 경우 공채, 그리고 텍스트, 그거를 보고 나서 자기 코스트에 맞는 타이밍에 일단 쓸 때 어느 정도인가, 두 번째로 자기 코스트가 아닐 때 쓸 때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카드가 똑같아요. 이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카드가 그것만 보면은 누구나 카드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카드인가 안 좋은 카드인가, 어떨 때 좋은 카드인가. 코스트랑 이거 뭐 볼 거 없죠. 뭐 그림 보고 이게 얘는 좀 못생겼으니까 좀 뭐 한 3티어네 4티어네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한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카드는 일단 5턴 이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5턴 이전에는 아무런 용도가 없고 5턴에도 보편적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필드에서 5턴에 아무리 많아도 하수가 3이나 4이에요. 보통은 2 정도 있습니다. 필드에 둘 이하. 둘 이하 있을 때는 별볼이 없는 능력이고, 개체수가 3개 이상이 있을 경우 요 공격력 플러스 3 효과로, 그러면 3 곱하기 3은 9점이죠. 9딜로 상대한테 GG를 받아내지 않는 이상 이것보다 그냥 이거나 이거는 좀 아니고 이런거 그냥 내려놓으면은 그만인데, 저것들 대신 만약에 요거를 픽했어요. 그럴 때 이게
아 내가 잘못 픽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코도는 희귀 등급이죠. 호랑이랑 블러드를 집을 수 있을 때 블러드를 집어놨더니만 5턴에 내가 하수 3개 앞서고 있을 때 아니 2개